배당 법정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해요. 법원에는 뭐 억울한 사람도 오고 나처럼 피해 본 사람도 오는데 일명 가장 임차인들도 많이 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첫 직장이 법률사무소였는데 배당 법정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배당 사건번호를 부르면 이해관계인데 다 앞으로 나옵니다. 앞에 판사님이 앉아 계시고요. 근데 앞에 이렇게 탁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바닥까지 다 가려져요. 이해관계인이 다 왔는데 좀 많은 수가 나왔더라고요. 20명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건달 같은 분도 있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자영업자, 일반 서민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제 좌측에 남자 두 분이 서 계셨는데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을 바로 막 차시더라고요. 근데 판사님은 안 보여요. 탁자가 다 가려져 있으니까 크게. 배당 이의 신청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달은 가장 임차인이었어요.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3개월 전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체로 가장 임차인으로 배당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립을 지키기 때문에 가장 임차인이라고 바로 얘기하진 않으세요. 아무리 봐도 가장 임차인 같아서였는지 판사님께서 그 건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임차인 아닙니까? 경매 기입 얼마 전에 들어오셔가지고 소액보증금 요청하는 것 같다 했더니 그 건달 아저씨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판사님,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고요. 아는 게 없어요. 법률도 모르고 그냥 집이 싸다고 하니까 계약한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까? 건달이 그 얘기하니까 판사님이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인생이 실전이구나. 저 건달이 법률 지식은 판사님보다 훨씬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가장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만큼 저희가 배당을 적게 받는 거죠. 물론 이제 배당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신청할지도 모르다 보니까 이의 신청을 못해서 건달은 배당을 받았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방에서 농사짓던 할머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위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문맹률이 조금 높으시잖아요. 확정일자라는 개념은 전혀 모르셨어요. 확정일자를 안 하면 배당 순위에서 밀려버려요. 그렇다고 이 할머니가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지도 않았고 최선순위 입주한 임차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최선순위가 되면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본인이 입주했을 때는 근저당도 많이 잡혀 있었고 여러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던 거예요. 확정일자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경매 진행 중에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순위가 너무 많이 밀려서 할머니 보증금 10원도 못 받았어요. 소액 보증금에 해당이 되었다면 할머니 최소한의 보증금 받았을 텐데 그 소액 보증금보다 좀 넘었어요. 근데 할머니께서는 이제 판사님이 계시니까 계속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달라고. 그러나 판사님이 살려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판사님은 법에 따라서 문제없이 절차 진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우셨던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지방에서 배당 법정을 갔더니 다가구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들끼리 이렇게 비대위 같이 구성을 했더라고요. 임차인들끼리 대화하는데 서로 알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같은 건물에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이 온 거예요. 아니 몇 호 사세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했더니 201호 산대요. 201호는 2년 전부터 계속 비어있던 집인데 뭐 임차인이냐고 해가지고 보증금을 받으러 오냐. 가장 임차인 아니냐. 가장 임차인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더라고요. 배당 법정이 이제 시간이 돼서 다들 모였는데 가장 임차인이 있다는 걸 그 대표가 알았으면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못 한 거예요. 결국은 그 가장 임차인 뒤에 있다가 돈 다 받아갔어요.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냐면 아무래도 일반인들한테는 이 법원이라는 곳이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곳이에요. 판사님도 계시고 너무 어려운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 가면은 이 중압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막 생각이 잘 안 나요. 이의 신청을 하면 일주일 내에 이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고 모르다 보니까 그걸 또 피해를 본 케이스예요. 지방에 그 배당 법정을 갔는데 오전 10시 30분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근데 10시 반이 됐는데도 판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30분이 넘어서 11시에 오셨더라고요. 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우 죄송합니다. 와이프가 아픈데 아기는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제가 유치원 보내주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무서워는 하지 말고 이제 편하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많이 힘들고 그러겠지만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돼요. 법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그 말인즉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주장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못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배당 받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배당길에 가면은 거기에 배당표를 비치해둡니다. 내 보증금을 얼마 받는지 나와 있어요. 100% 돼 있으면은 이제 걱정 없잖아요. 아무도 이제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면 판사님 배당을 확정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미리 아까 말씀드렸던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등초본, 명도 확인서, 낙찰인의 인감증명서, 배당법정에 있는 그 담당 공무원 직원분께 드리면은 교부서라는 걸 줘요. 그 교부서를 가지고 보관금고에 가시면은 보관급, 출금, 환급 지시서라는 걸 줘요.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은행에 가시면은 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방금 제가 알려드린 순서를 참고하시고요. 당연히 뭐 경매는 쉽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 한두 번 내가 아닐 수도 있고 내 지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살다 보면은 뭐 안 좋은 일도 있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항상 이제 행복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